이건 좀 그냥 추론을 할게요. 추론. 필리핀 청행정관 정치인 인맥으로 입성 고급차 몰고 연예인 친분 자랑이다. 호남 야 의원과 가까워 문캠프에서의 문캠프의 야서도 그러니까 지금 야당 민주당이죠. 이런 대담한 자가 놀라워하고 있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민주당 쪽이나 운동권 쪽에서도 탐문이 안 되는 거면요. 이거요, 여러분. 연예인하고 친하고 고급차 몰고 청와대에서 이제 호남 야 의원하고 친해서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제가 빨대로 있고 이제 제가 대화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친노 뭐 노사 뭐 이런 쪽하고 운동권 쪽 이런 데서 감지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이 주먹 형님들 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거요. 이게 주먹 쪽 라인에 그 형님들 라인으로 이게 몇 명 있어. 이게 몇 명 있거든요. 이게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 주먹 형님 중에서도 여러분 아예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그래서 정치인 하다가 주먹 집안에 사위가 돼서 청와대에서 그건 공개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누구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고. 야, 진짜 이거 어쩌면 좋지? 더불어민주당 어디까지 맛이 가려고 이런 일을 벌였을까? 행정요원 행정관 그러면 7급이나 6급으로 들어가서 5급 이상으로 승진을 했었다는 얘긴데 30대 행정관이요. 30대 7급 6급으로 들어갔을까? 7급으로 들어갔을까? 일단 모르겠는데 행정요원으로 들어가서 행정관을 거쳤다. 승진 오지게 빨랐다. 청와대에서 이력을 만들었다. 2017년에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다. 응? 그리고 그 이전에 민주당 의원하고 가까웠는데 이거 누군지 얼굴은 알 것 같다.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라이브 하다가 아, 아,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맞아. 야, 인스타 뒤져야겠다. 인스타 뒤져야겠다. 이게 여러분 무슨 사태가 있었냐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스무고개를 푸는 건데요. 그 검색을 해보시면요. 그 안철수 대표가 그때 2017년 대선에 안철수 대표를 디스하면서 인간들이 그 찾아냈었어요. 민주당 애들이 뭐 그 트위터 리안들이 찾아냈던 게 뭘 찾아냈냐면 그 깡패들 그 사람들이 호남 깡패에다가 그 당시에는 렌터카 업체를 크게 하는 뭐 이런 그런 거였었는데 그 안철수 대표 뒤에서 이렇게 쭉 도열을 해가지고 찍은 사진을 가지고 안철수가 호남 깡패들이랑 같이 논다 그렇게 이제 그거를 쭉 깔았거든요. 그 문재인 쪽 애들이. 그런데 저도 이제 그걸 가지고 딱 했는데 그쪽에서 또 민주당 쪽에서 연락이 왔지. 하지마 그거. 왜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문재인하고 찍은 사진이 쫙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고 문재인이고 호남 쪽에 갔더니 여기서 알았겠냐고. 그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동네에서 누구 의원이 와가지고 찍으세요 하니까 같이 그냥 그 동네 갔다가 그 동네가 목포였나? 목포 갔다 사진 찍은 거지. 그렇게 목포였나 군산이었나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딱 조율해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죠. 그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 이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 응? 그러면서 그때 호남 쪽에 그 도열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치.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그렇지. 뭐 라임하고 옵티머스 나왔을 때도 그쪽 그 아저씨들 깡패 형님들 그 펀드하고 주가 조작하는 데에서도 나왔었는데 그거 덮느냐고 허겁지겁들 했었지. 이거 재밌어지네. 그쪽 라인에서 들어간 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건요.
이건요 운동권도 아니고 문재인 팬덤도 아니고 외곽 조직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시민사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훅 들어간 거면 이거는 여러분 이쪽 라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이쪽 라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또 여러 가지 정황이 어떻게 뽕을 구해서 몰래 뽕을 구해서 이렇게 할 수도 하고 거기다가 연예인들하고의 친분을 과시한다. 100% 주먹종 라인이네. 이야 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깡패들하고의 연결고리 이것도 이렇게 또 들통이 나나? 이거 재밌네요, 여러분. 아우 재밌어. 맨 처음에 버닝썬 사건이 터졌을 때는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연예인들 마약 하던 거야. 뭐, 70년대, 60년대에도 뭐, 있었고. 그런데 이게, 유흥주점에서 마약하고 이런 게 정권하고 무슨 상관이야. 맨 처음엔 저는 그랬어요. 버닝썬 사건 터졌을 때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는 이게 그냥, 막 나오는 얘기가 윤규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뭐, 경찰총장이네, 뭐, 이렇게 나오고, 뒷배가 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야. 그랬죠. 뭐야 그랬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약간 멘탈이 가기 시작했었던 게 그중 이제 저도 이제 좀 여기저기 물어보고 하는데 마약이 너무 좋다는 거야. 마약쟁이들 사이에서 마약이 너무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마약이면 마약이지 뭐 마약이 좋고 아닌 게 있어. 그러니까 마약에도 품질이 있대요. 그래서 씨발 하긴 세상의 모든 제품에 품질이 없는 게 뭐 있겠어. 우리가 수박을 먹어도 상품이 있고 하품이 있고 참외를 먹어도 상품이 있고 하품이 있는데 마약도 있고 상품이 있고 하품이 있겠지. 그랬더니 이제 요새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마약이 최상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상품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에 대해서 물음표가 찍히잖아요. 왜 그렇게 마약 상품이 올라갔냐라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웃기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북한산 마약이다. 북한산 마약이 왜 품질이 좋으냐? 그러면 북한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럼 이제 브레이킹 배드잖아요. 브레이킹 배드. 여러분 그 넷플릭스의 브레이킹 배드라는 보면 되게 뛰어났던 화학자가 인생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고등학교 화학을 거기서 시간 강사였나? 드라마 설정에서는 그런 설정이고 자기 친구 마누라랑을 좋아했었던 마누라 자기가 더 우수해서 마누라랑 결혼하고 뭐 이렇다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화학 선생님이 돈이 급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마약을 제조하는 그래서 과학자가 제조한 마약이라서 거의 깽들이 이긴 너무 품질이 좋다 뭐 이렇게 난리나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야 이게 북한에서 과학자가 만들어서 마약을 유통한다는 게 그냥 설정적인 얘기고 그냥 풍문이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때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 유통되는 마약 품질이 너무 좋아졌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버닝썬에서 유통되고 그러는 마약이 북한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썰이죠. 아직 확인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수사를 한 게 아니니까 그런 얘기 지금 풍문들이 있었어요. 이제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해 나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윤규근 씨는 강남경찰서 생활안전 과장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조국의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조국의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윤규근 씨 명함을 그게 명함이 저도 훨씬 전에 있었는데 윤규근 씨 명함이 이렇게 유통된 경로가 조국 펀드 있죠. 조국 펀드를 설계했다고 보여주던 어떤 코스닥 업체 사장의 사무실에서 제가 그거를 입수한 명함이었단 말이에요. 경찰 그쪽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명함 찍혀 있었던 건데 그래서 아니 박근혜 정부 때였어요. 그때가 박근혜 정부 때였고
그때 뭐 청와대 그때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그 사람들이랑 애들이 뭐 코스닥에서 장난질 차고 작전하면서 놀던 애들이 응? 조국에 붙어 있네. 이제 내가 이제 여기 열이 받았지. 열이 받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이제 열이 받아서 이제 그때 민주당 지지자였으니까 이거 박근혜 때 문제 내가 박근혜 정부 이거 문제 심각하네라고 생각했었던 그 금융 하고 막 중국 왔다 갔다 하던 애들을 지금 조국이 그래? 그러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진짜 막 버닝썬하고 뭐 이렇게 알아보고 제 친구들도 여러분 제가 그런 거든요. 이렇게 강남 유흥가나 이런 데서 이제 꽤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그렇잖아요. 50쯤 되면 이제 거의 보스급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걔네들한테도 좀 탐문을 하고 뭐 이런 걸 했죠. 그랬더니 이게 진짜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서 이제 자금 세탁과 관련돼서 자국 세탁과 관련돼서 중국이 기업되어 있고 마약 유통을 북한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대한민국이 여러분 엄청난 마약 제조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마약 제조국이었던 게 우리의 시장은 어디? 일본이요. 일본에다가 갖다 팔을 마약을 그러니까 미국의 마약을 콜롬비아에서 공급했듯이 일본의 마약을 한국에서 공급했었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되게 골 때리는 분이죠. 그 시대가. 우리나라에 마약이 유통되는 건 죽어라 막았지만 마약이 제조돼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건 이것도 일종의 외화벌이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거는 철저하게 그렇잖아요. 그 마약왕이라는 영화도 있고 그러면 부산 일대 이쪽에서 이렇게 마약 제조해가지고 일본으로 보내던 이런 얘기들은 뭐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산 마약을 우리나라에 공급을 하는데 이게 그냥 깡패 새끼들 네트워크 앤드 정권 차원에서 비호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물음표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자금은 코스닥 나부랭이들, 펀드 나부랭이들 이런 걸로 세탁을 하면 그만인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럼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을 하는데 그랬는데 이제 더 골 때리는 거는 이제 그거예요. 애들이 불법 도박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불법 도박을 많이 해서 막 빚을 지고 막 이렇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에 학원을 했었으니까 이런 거는 취재를 하고 이제 전화를 받고 이거 뭐야? 젊은 친구들이 20살도 되기 전에 빚이 4천만 원, 5천만 원이 돼서 이거 인생을 패가망신해?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회사 직원이 자기 동생이 그 케이스라는 거야. 인터뷰할 수 있냐? 그래서 그때 미래대한 행동에서 오세라비 대표 포스트로 그걸 해가지고 이제 마약 그거 맞지 불법 도박 TF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연기라도 붙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서 인터뷰하고 영상 찍고 작가가 대본 쓰고 뭐 이런 거를 해서 했었죠.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났더니 그 선생님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하고 있는 후배가 연락이 와서 담임인데 자기 반 학생이 경찰에 불려갔다. 경찰에 불려가고 해서 자기도 이제 그거를 했는데 참고인 조사를 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애가 여기 안산 쪽 광명이었나 안산이었나 막 여러 사건이 했는데 아무튼 경기 남부예요. 경기 남부 쪽 고등학생인데 돈가방을 들고 청주로 배달을 가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돈가방을 들고 그러니까 현금 다발로 이렇게 백이죠. 백에다가 이렇게 돈을 잔뜩 현금을 들고 여기 그래서 청주로 갔다는 거예요. 청주로 돈 배달을 갔다. 이런 거죠. 그러다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고등학생이 왜 돈 배달 신부를 그래서 걔가 뭐 30만 원인가 그 알바비 받고 아니 여러분 30만 원 받고 알바비 하는데 몇천만 원짜리 돈을 이렇게 애가 들고 가다가 튈 수도 있는 건데 30만 원 주고 아르바이트를 시켜 고등학생이. 그리고 이제 걔는 모르지 고등학생 애가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뭘 알겠어요. 보니까는 이거 불법 자금이죠. 그때는 이제 보이스피싱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보이스피싱 한 돈을 나르는 그
그거로 고등학생이 쓰여진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죠. 도대체 왜 청주로 갔냐? 청주에 뭐가 있길래 돈이 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 제보가 왔어요. 무슨 제보였냐면 청주에 그 중국인 유학생들이 와서 학교를 10년을 다닌다. 맨 처음에는 그 청주권 일대 대학들에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그쪽이 많아 했더니 그거를 그 당시 이제 대한민국 비서실장을 하던 노땡 어쩌고 하신 분 있잖아요. 그쪽 분이 산둥대학교 무슨 그 지자체랑 뭐 지방 정부랑 협약을 맺은 다음에 거기 애들이 막 3,000명씩 왔다는 거야. 중국 유학생들 뭐 조선족 유학생들 막 짬뽕이 돼서 그래서 거기는 조선족 뭐 이렇게 하면 중국 유학생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걔네들이 맨 처음에 초기에 들어왔을 때는 옛날에 이제 2000년대 초중반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공장에 불법 취직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동 비자가 아니라 학생 비자로 들어와서 학생은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학생 비자로 계속 학생 비자는 이제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니까 그러고 이제 불법 노동을 하다가 애들이 그런 공장이나 이런 데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사라진 다음에 애들이 계속 그런 유통업 쪽으로 되고 제조업이 요새 이제 때깔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그냥 수업부 들어와가지고 엎어져 자고 막 이랬었는데 얘네들이 때깔이 다른 상태에서 차 몰고 다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 듣고 이제 가서 이 차 몰고 다니는 거에서 제가 이제 한번 또 추적을 했는데 걔네들이 몰고 다니는 차가 보니까 뒤에 뭐지 하고 이제 그걸 하고 봤더니 그 렌터카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 렌터카 업체가 여행사인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특정 여행사라고 물었는데 특정 여행사에 등록된 렌터카 그 특정 여행사에 그 여행사가 이제 중국인 여행들 왔다 갔다 하는 그 여행사였거든요. 그 여행사에 등록되어 있는 렌터카 업체 그 여행사가 또 그거죠. 그걸 뭐 자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여행사가 무슨 몇백만 명씩 중국들 여행객들을 들어오면서 그게 돼 있는 거예요. 몇백만 명 여행 오면서 무슨 1년에 우리나라의 보니까는 매출에 보니까 5천억 막 이런 거야. 5천억 뭐야? 여행사가 어떻게 매출이 5천억 이렇게 되지? 이거 그랬더니 우리 면세점 있잖아요. 면세점 손객 수수료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게 그냥 따이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면세점이 쭉 줄 서가지고 그러니까는 중국인 여행객이 여행경이 아니라 그냥 유통업자인 거죠. 한국 면세점 물건 싸게 가져다가 중국에다가 파는. 이제 요새는 이제 한국 화장품들이 명품으로 인식되고 이런 게 브랜드 가치가 뚝 떨어져서 한국 면세점에서 물건 떼가서 팔아도 별로 이득이 안 남아가지고 뭐 따이공이 죽네 뭐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쨌든 간에 1년에 막 그런 거야. 그런데 그런 데서 하는 렌트카 업체인데 그럼 렌트카 업체면 여러분 렌트가 가능해야 되잖아. 그래서 쭉 가서 알아보고 이제 뭐 이런 등기부등본 떼보고 뭐 그거 공개되어 있는 거 보니까 렌트카 업체가 40, 50대 막 대형 버스까지 렌트가 있는데 일반 렌트는 되지 않을 거면 그런 여행객 전용 렌트인가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애들이 학생들이 학교는 안 다니고 렌트카로 여행사 렌트카인데 그러면 여행사 렌트카면 버스나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이런 자동차면은 여행객들이 우리가 렌트해서 돌아다녀야지 왜 학생애들이 렌트카를 몰고 다녀 혼자. 그러면 저거 무슨 뭐 배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음표가 찍히는 거지. 물음표는 어디까지야? 물음표만 찍는 거야. 물음표만 찍는 거죠. 그랬더니 보니까 거기 강남에도 막 업장이 있고 강남에서도 업장이 있고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이게 멘탈이 나갈 것 같은 거지.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얘기를 하다가 문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 조국 사태가 났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하겠었던 게 그냥 조국의 위선 이런 차원으로 제가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게 아니에요. 뭐 윤규군 나오고 뭐 거기
그거 뭐예요? 애월식당이라고 하죠. 거기 애월식당 그 사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상하다 했었던 이 모든 게 막 다 중첩이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아침부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냐면, 어저께 있잖아요. 어저께 그 강남에서 있잖아요. 강남에서 마약 섞은 술에 이렇게 강남 종업원 마약 이렇게 해서 섞은 술 의심 뭐 이렇게 해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손님 죽고 접대하던 여성 죽고 딱 2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여러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게 생겼어. 오늘요 있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저기요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차에 2,000명분 마약이 있었다. 어저께 있었던, 그러니까 어저께만 보면 그냥 어떤 또라이 같은 손님 새끼가 술에 몰래 마약 타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지. 지도 약간 마약 타고 접대부한테도 마약 가서 서로 나눠 먹고 둘 다 죽은 사건. 어떤 미친놈의 한 명의 사건.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뒤에 있는 게 마약이 2,000명분 이렇게 나와 있었다. 그리고 이 마약에 엠페타민 이런 거 얘기할 때 결국은 그 품질을 따질 때 순도라며요. 순도. 얼마나 있나 99.9%, 90.999%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순도가 높은데 그 순도가 높으려면 순도가 낮은 거는 그냥 조폭들이 그냥 아무나 뭐 이렇게 공정 만들어서 시켜도 되는데 순도가 높은 거는 과학자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 마약들의 지금 이 마약 아직 뉴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의 순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품질이 너무 좋다. 이건 북한이나 이런 과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면 이런 순도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한산 마약, 중국 조폭, 뭐 기타 등등이 대한민국에서 판을 치고 있었고 얘네들이 만든 그리고 불법 도박, 마약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대한민국 조폭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고 있었고 중국이 배후에 있었고 북한이 생산지이고 그리고 그거로 해서 만들어진 돈 세탁을 하는 거를 대한민국 금융, 코인 이런 데서 그런 판에서 돈 세탁이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거를 정권이 비호했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되면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역대급 게이트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직까진 가설이죠. 가설이고 제가 봤었던 단편적인 것들에 이제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링크를 하는 건데 그 중간중간 이 징검다리가 되는 추론의 징검다리가 되는 거는 이렇게 계속 이제 세상에 좀 어느 정도 알려진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취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하고 지금 뭐 깨작깨작거리는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윤석열 한동훈 이런 검찰 라인들한테 기대하는 건 복잡한 게 없어요. 이게 이런 단편들을 다 부러뜨려줘서 어디가 제가 과대망상을 한 거고 어떤 게 진짜였고, 응? 그래서 제가 세상 살면서 봤었던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이제 미친 것들 아니야 했었던 그 금융, 깡패, 버닝썬, 기타 등등의 연결고리들이 쭉 나와서 어떤 새끼들이 어디까지가 미친놈들이었고 기타 등등을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정부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 있잖아요. 다들 이제 한동훈이 뉴욕에 왜 가냐? 막부터 시작해서 다들 물음표를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던 중국계 자금이 8천억을 돈 세탁했다. 이런 거 이제 신한은행 어디 이런 데서 했다는 거 이미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 기업 사냥꾼들 잡혀 들어가고 있고 이렇단 말이죠. 아, 이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매우 궁금해진 아침입니다. 응? 아, 소문으로는 이건 또 열받은 선생님은 또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제약회사 시설 이용해서 대량 생산한다는 소문도 있고 그렇다. 자, 이거 어저께 이 사건의 뒤에 2,000명분 나오고 이러는 거에서
이런 거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버닝썬 조국 사태, 펀드, 그리고 불법 도박, 그리고 그 불법 도박을 운영했었던 성남 업체들, 그쵸? 그리고 뭐 해가지고 살인사건도 나고 했었잖아요. 조폭이 등장한 기업 사냥에서 살인사건, 그 모든 걸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거기에, 행정관의 남편이 거기 이사로 되어 있고, 이런 식의 스토리였었잖아요. 이 모든 연결고리가 다 연결됐을 때 대한민국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아침부터 저는 뭐 여러 가지 주요 뉴스가 있다고 막 하는데 다른 뉴스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정치권에서 깨작깨작거리는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게 무엇이 중요한지 싶고, 이거에 대한 우리 사회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들이 그 황하나 사건 있잖아요. 남양유업 황하나 그 손녀인가요? 황하나 제품 재판에서요. 황하나 재판에서 거기 재판에서 공개된 거에 그 플로펜 가격당 품질이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얘기가들이 나왔었던 거, 난 그거 황하나 재판 기록에서도 되게 깜짝 놀랐었다고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필로폰의 품질과 가격이 미친 듯이 좋다라는 그게 이제 나와 있는 단서는 황하나 재판입니다. 황하나 재판. 황하나 씨, 남양유업 황하나 씨. 그래서 황하나 씨가 뭐 주변에 별의별 친구들 다 물고 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상류사회가 발칵했었는데, 아무튼 저는 민주당 정부에서 열심히 덮으려고 했었던, 그리고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막 했으려고 했었던 이 진실이, 이런 진실 뭔가 있겠죠. 저는 대단히 확률이 높게 보고 있는데, 빨리 좀 저의 의구심을 싹 풀어주는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제가 오늘 이거 관련돼서 얘기 좀 듣다가 너무 황당했어요. 여고생이 마약 투약을 했고 집단 성매매를 시킨 20대 징역 9년 6개월. 뭐냐면요, 여러분, 일진 새끼가 20살도 안 된 일진 새끼가 고등학생들, 여고생들한테 마약을 투여했어요. 여고생들을 마약에 중독시킨 다음에 니네들 이 마약 구해야지 그러면서 지가 포주를 했어요. 일진 새끼가 마약을 여고생들한테 투여하고 마약 공급책을 하면서 포주를 했어요. 대한민국 제대로 마약국 된 거죠. 코로나 검사 한번 해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열반님. 20살 먹은 새끼예요. 20살 먹은 일진 새끼라고요. 필로폰을 구해서 여자애들한테 주고 성매매를 시켰는데,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이게 여기서 이 재판도 그렇고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재판 몇 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그냥 필로폰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애들이 여러분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웹 브라우저하고 지금 웹을 쓰고 있죠? 쟤들이 여러분 뭐를 쓰냐면 다크웹이란 걸 씁니다. 다크웹이란 걸 써서 어둠의 인터넷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뭐를 구하냐면요, 대한민국의 애들이 합성마약, 필로폰이 아니라 합성마약, 필로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합성마약을 구해서 투여하고, 이런 게 중앙지법 재판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저는 법원 출입 기자한테 지금 얘기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원 법원 종합청사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중앙지법에는 지금 다크웹에서 합성마약을 구한 남녀 애들, 그런 사건도 재판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마약이 왜 공안에서 중요하냐면,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 털어먹는 방식 있는 수단이 마약이거든요. 마약, 도박 이런 범죄가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 털어먹는 거라서, 부자 나라가 되면 공안 차원에서 마약 정보, 해외 정보 같은 걸 다 수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국정원과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을 문재인 시절에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해체시켜 온 게 정말 빵꾸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마약 청정국을 더 이상 무너지기 전에 마약 청정국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